21번을 보면은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함수식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봅시다 한번. 자, 여기 동그란 1번 보면은 트렁크 함수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트렁크 함수는 뭐 하는 함수죠? 트렁크 함수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건 엑셀을 직접 열어서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다 엑셀 새 문서를 열어서 보기에 제시된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는 찍고 트렁크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마이너스 5.6이다. 그럼 뭐가 .6을 갖다 없애줘요. 쉽게 말해서 .6을 안 나오게 해줘요. 즉 정수구까지만, 요게 마이너스 5.6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서 .6을 안 나오게 해주고 결과로는 마이너스 5만 나오게 해줘요. 즉 정수 이하는 기본적으로 버림, 즉 절삭을 해줘요. 만약에 트렁크 함수 해가지고 5.6을 그냥 찍었다. 마이너스 5.6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6을 안 나오게 해주고 결과는 5만 표시해줘요. 정수분만 표시해줘요. 트렁크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그 1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죠.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은요? 2번은 파워 함수. 파워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일까요? 파워 함수. 는하고 파워 함수를 갖다가 선언해서, 파워 함수를 선언해서 2,3을 찍어볼게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올까요? 파워 함수는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1을 갖다가 콤마 뒤에 나온 숫자 3만큼 뭐 해주는 거냐면 거듭 제곱을 해줘요. 즉 이게 3제곱으로 구해줘요. 뭐가 나올까요? 8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 옳지 않은 거선이니까 답은 2번이 훨씬 틀렸죠. 네. 다시 파워 함수. 파워 함수를 선언하시고, 그럼 만약에 3,5를 하면 뭐가 될까요? 3,5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3의 5제곱 계산돼가지고 243이 나와요. 그럼 우리 요거 이제 파워 함수는 이제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트는요? 인트 함수. 인트 함수는 이제 뭘 구해주는 거죠? 인트 함수는 예를 들어서 7.2라는 소수가 있어요. 7.2를 인수로 집어넣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7이 나와요. 7. 0.2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까 트렁크랑 같죠? 같은데 결정적으로 아까 트렁크는 아까 0보다 작은 숫자인 마이너스 5.6을 인수로 넣었을 때 뭐가 나왔죠?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냥 0.6을 단순하게 없애주시는 건데, 인트는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트는. 자, 인트 가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5.6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까 트렁크는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인트는 뭐가 나올까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보면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트렁크는 아까 그냥 마이너스 5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인트의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자, 트렁크는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소수자의 수를 없애주는 역할, 그냥 소수자의 수를 안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인트는 어떤 역할이냐면 좀 수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어떤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5.6보다 작거나 같은 거, 크지 않은 거, 지금 작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정수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5.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아니고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5는 뭐예요? 마이너스 5.6보다 큰 거예요. 큰 정수죠? 이 마이너스 5.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요런 애들이 있겠죠? 그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놈이 뭐야? 가장 가까운 놈 바로 마이너스 6이죠. 그런 식으로 구해줘요. 즉 입력한 소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으로 구해주는 애가 바로 int 함수예요. 그러니까 트렁크 함수보다 조금 더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애가 바로 int다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보면은 뭐라고 써놨죠? int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 라는 소수를 입력했어. 인수로. 그랬더니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7.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이 마이너스 7.2랑 가장 가까운 놈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로 나오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 모드는 뭐하는 함수? 모드 함수도 좀 자주 나오는데 모드 함수는 뭐하는 함수일까요? 모드 함수는 나눗셈 아시죠?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해줘요. 예를 들어서 7,3을 찍었어. 그럼 뭐가 나올까요? 7,3의 의미 뭐냐면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줘요. 7을 3으로 나눠준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요? 나머지 1이 나오겠죠? 1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모두 해놓고 8,3이라 해놨어. 8,3은 뭐가 나올까요? 8,3의 의미는 뭐야? 8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모드 함수의 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드 함수 공식은 이제 정리해보면 요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드 함수의 공식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드의 공식은 화면과 같은데요. A라는 숫자를 B로 나누었을 때 나온 나머지를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int 함수 좀 전에 배우셨죠. A라는 숫자를 갖다가 B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A라는 그 인수에서 빼주는 거죠. 무엇을? int의 결과에다가 곱하기 B를 한 B의 숫자를 곱한 결과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int의 결과 만약에 지금 7,1을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1을 했다면은 7을 2로 나눠준 거죠. 그럼 7에서 빼주는 거네, 이제. 빼주는데 뭘 빼줘요? 자, 예를 들어 모두 8이다. 모두 해놓고 8이 아니고 7,2다. 그러면 7을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7 빼기 2 곱하기 맞죠? 하고 그 다음에 int 자, int의 결과는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나와요? 7을 2로 나눠준 몫. 7을 2로 나눠주면 일단은 3점 얼마가 나오겠죠? 3점 얼마가 나올 거고 3점 얼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얘가 정수로 만들어주면 7 나누기 2를 한 결과를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7 빼기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즉 7에서 6을 빼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 4번 보기처럼
4번 보기처럼 인수가 하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인수 하나가. 그죠? 모두의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온 나머지는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엑셀에다 직접 입력해 보면은 님 찍고 모드 함수를 선언하시고 마이너스 7 콤마 얼마요? 3.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온 나머지는 얼마이다? 2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막상 요런 문제가 딱 이렇게 보기로 나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로 쳐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겠죠. 근데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가 나올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건 7,1을 한 거고 마이너스 7,3이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1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1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모두 마이너스 7,3이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7 빼기 해준다 이거죠. 일단 7 빼준 건데 뭘 빼줘요? 3 곱하기 뭔가 빼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자, 인트함수의 결과 뭐가 나올까요? 인트의 결과. 인트의 결과 이렇게 인트의 결과니까 인트 한번 여기서 쳐보면은 자, 마이너스 7을 갖다가 3으로 나눴어. 슬러시 3 찍어주면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얘가 마이너스 2.33입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2. 얼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정수로 만들어 주니까 뭐가 나올까요? 여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즉 뭐가 되는 거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인트의 결과 마이너스 7 나누기 3 한 결과 인트 함수의 결과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뭐가 나와요? 음수 곱하기 음수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에서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즉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7 더하기 9가 나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온다? 결과는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식을 잘 암기하셨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보는 거죠. 계산하셔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안 써도 이 식을 아시면은, 이 공식을 아시면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번도 그래서 4번 보기도 맞아야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아까 완전히 틀렸던 거 2번 있었죠? 21번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해가지고 맞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런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21번이었고 자, 22번 문제는 그래서 여기 인덱스 함수의 인수로부터 이제 D1셀서부터 D11셀까지 중에서 세 번째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곳이다. 이 중에서 이 참조범위로 잡혀있는 애들 중에서 세 번째이니까 32,001년생 맞죠? 얘 맞죠? A003이 있는 행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열이니까 판매 가격이 있는 열 맞죠? 즉 A003의 판매 가격을 가져온 결과 그 결과는 얼마? 960만이 되는 거죠. 이 참조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 만나는 셀, 이런 소재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시죠. 23번은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엑셀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표시가 있는 거죠. 그죠?
엑셀 계열. 엑셀 계열이어서 무슨 막대예요? 그죠? 약간 흐린 회색 막대, 연한 회색 막대가 되는 거죠. 여기만 데이터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계열 겹치기 없이 음수로 설정되어 있다. 자, 요거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차트 하나 급조해 볼게요. 한번 여기다. 자, 여기다가 누웠다. 제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잡고 삽입에 차트 그룹에 차트 가셔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세 개 계열에 대해서 차트가 들어갔고, 아무 계열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보니까 계열 겹치기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막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계열 겹치기 값이 뭘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요? 있죠. 0보다 작은 숫자로 입력하는 막대기가 떨어져 이렇게. 근데 반대로 0보다 큰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한번 제가 30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빼기는 빼고 이제 30만 찍어놨어요. 막대기가 겹쳐졌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숫자를 계열 겹치기 값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겹쳐지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숫자를 설정하시면은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벌어져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보면은 차트 디자인 탭 데이터 그룹에서 행렬 전환을 실행하면 세로 갑축과 가로 화목축이 바뀔까요? 세로축과 가로축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랑 뭐가 바뀌는 거야? 행렬 전환하면 범위에 있던 내용과 가로축에 있던 내용이 바뀌는 거죠. 행렬 전환하면.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했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범위에 있던 내용과 가로축에 있던 내용이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죠? 가로축과 세로축의 내용이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범위에 있는 내용이 서로 맞바뀐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여기 이제 23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일단 3번이 되는 거고, 범위에는 아래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다음은 3번이 되는 거고, 요게 23번이었고요. 근데 24번을 보면은 다음 좀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었죠. 정렬할 때 특정한 색이 채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글꼴색에 있는 놈을 갖다가 위로 보내거나 아래로 가라앉게 해가지고 정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즉 셀 값 뿐만이 아니고 셀에 적용된 이런 셀 값, 셀 색이라든가 글꼴색을 가지고 정렬할 수가 있었죠. 1번은 맞아 틀려요? 맞는 거고, 2번은 맞아 틀려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렬하시다 보면은 내가 정한 순서로 정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사용자가 정한 순서에 맞게 정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최대 64개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차 정렬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64차까지 정렬 기준을 초과해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4번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겨진 행은 어떤 경우든 정렬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든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하는 건 상관없이 숨겨진 행과 열은 무조건 그러니까 정렬 범위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숨겨진 행위 또는 열은 차트에도 반영 안 되고 인쇄도 반영 안 되고 또 뭐죠? 이 정렬에도 포함이 안 돼요. 정렬 범위에.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